기업이 모바일 게임이나 쿠팡 같은 쇼핑 앱, 인스타그램 같은 앱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앱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과정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투자할 비용과 향후 앱으로 올리게 된 매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점에서 앱 설계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게 됩니다. 일단 앱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앱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느 기업도 앱을 개발하되 매출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앱을 개발하는 과정은 향후에 발생할 앱 매출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앱 비즈니스 모델 요소 중 앱 설계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앱 비즈니스 모델은 앱 설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기업도 모든 앱 기능, UI를 가진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수는 없습니다. 쿠팡이면서 11건가이고 또 유튜브도 되면서 인스타그램까지 되는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매출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해당 앱 비즈니스 모델은 이 지점에서 앱 설계 개발, 앱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 매출 지향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반대로 앱 설계, 개발과 앱 서비스는 사전에 기획된 앱 비즈니스 모델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와 요소들은 시스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앱 설계가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매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비용 효율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앱 사업에서 비용과 매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한다는 점에서 또 기획 문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에자일이나 린 방법론과 이러한 방식이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자일 린 방법론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기 시작한 시점, 기업의 시장은 자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깔리고 활성화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가격 비교나 리뷰 등의 활용이 이러한 변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에 더해서 사용자의 니즈가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팝 아이돌들이 유튜브로 성장하고 또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과 판매 방식에도 과거에는 소품적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는 과거 단일 차종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한 포드의 T 모델에서 시장 반응에 따라 적절히 생산을 변화시키는 JIT 셀 생산 방식의 적용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젠 제품을 팔던 시대에서 제품 플러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품 또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그 자체 이상의 서비스 상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로 인해서 이젠 기업이 미리 공략할 시장에 대한 변수를 모두 찾아서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에자일 린 부류의 시장 적응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수직 계열화가 아닌 네트워크 구조를 띠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나 애플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중흥기를 이끌었던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또한 이에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자일과 린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빠르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비용 효율과 매출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찾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자일이나 린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서 마케팅 부서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은 데이비드 패커드라고 휴렛 패커드의 공동 창업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광고나 퍼포먼스 마케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에자일과 린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확인하여 충족하여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 접점 부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만든 데이터를 마케팅 부서를 따로 두어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너무 대응이 늦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한 고객 니즈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고객에 맞게 빠르게 대응하라는 점에서 에자일과 린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서로 따로따로 대응을 한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는 우왕좌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대기업의 이점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삼성전자가 하나의 큰 대기업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아니라 수천 개의 스타트업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자일과 린도 일관성과 연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한때 세계 축구 트렌드를 이끌던 토탈 사커도 조기 축구나 일반 동호회 축구에서 적용을 하면 그냥 한 사람이 공을 차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달려가는 뻥 축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에자일이나 린도 체계가 없다면 그냥 아마추어들이 자신이 하는 우왕좌왕하는 것을 포장하는 단어가 될 뿐입니다. 말이 좋아서 에자일 린이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지 않는 앱 설계와 개발은 자칫 잘못하면 매출 없는 개발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매출이 없는 앱 사업을 사업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앱 설계와 개발, 서비스 과정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용 효율과 매출 극대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실패를 하더라도 최소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